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몽펠리에 대 니스. 자, 일단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주전 공격수 2명, 또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는 무려 좀 4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좀 니스를 좀 다룰 때 매번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뭐 단테를 좀 비롯해 이제 뭐 여전히 좀 주전 수비수들이 좀 대거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도 이제 뭐 보가를 좀 비롯해서 이제 좀 결장이 좀 크므로 좀 대체로 지금 전력 누수가 큰 그 좀 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좀 부상 변동이 큰 그런 좀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홈팀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이제 1무 2패로 이제 성적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근래 홈에서는 릴 상대로 비기고, 그리고 브레스트 상대로 이기는 등 이제 홈에서는 좋은 결과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이번 시즌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클 뿐더러 이제 성적 또한 이제 좀 많이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원정에서는 지금 뭐 리강 내에서 가장 좀 최하위권을 좀 유지할 정도로 지금 성적이 많이 안 좋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이제 좀 그럭저럭 좀 결과를 좀 만들면서 나름대로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르하브르 상대로 홈에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전부 다 졌을 정도로 이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수비에서 전력 누수가 크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수비가 불안정하고 이제 실점 또한 많이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좀 최근 좀 니스의 좀 경기를 봤을 때 뭐 거의 좀 매 경기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좀 허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수비가 이제 좀 크게 좀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와 좀 더불어 이제 후방에서의 이제 좀 누수가 좀 크다 보니까 좀 수비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또 뭐 요 경기는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최근 뭐 두 팀 다 이제 뭐 측면 수비나 그런 지금 역습에 지금 취약한 면모를 좀 자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약간 이런 좀 전개로 인해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가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져 봅니다. 그렇죠. 일단 뭐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들 전부가 이제 거의 결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후보 선수 및 이제 뭐 유망주들 위주로 지금 수비를 좀 꾸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체로 이제 좀 수비 전형이 많이 좀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좀 수비 전환이 느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역습에도 좀 취약한 면모를 좀 종종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수비가 좀 불안정한 두 팀이 좀 만났다 보니까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크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쵸. 자, 물론 뭐 이제 두 팀 다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더 이제 더 좀 수비가 낮다는 팀을 좀 본다고 하면은 니스보다는 아무래도 홈 몽펠리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쵸. 그래도 이제 몽펠리에가 일단 원정과 달리 좀 홈에서는 뭐 실점률이 뭐 그렇게 좀 높지는 않을 뿐더러 지금 이제 니스의 그런 수비가 최근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비교적 좀 몽펠리에가 더 안정적으로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뛰러 이제 벨기에 원정을 좀 갔다 왔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열세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몽펠리에에 비해 이제 좀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이런 좀 전체적인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니스와 더불어 이제 여건도 많이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홈 몽펠리에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몽펠리에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몽펠리에 프랜승에 2.5 기준으로 본다고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라임 대 이제 슈투트가르트. 자, 하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것도 이제 팀 내 좀 핵심 포워드라고 볼 수 있는 지금 피어링거가 이제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슈투트 역시 이제 여전히 지금 운다브와 로엘링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하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이제 튀르키예 리그 팀이 이제 바삭시에 상대로 지면서 지금 6연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공수 밸런스는 물론 이제 좀 조직력도 많이 무너진 그런 좀 하이드라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좀 전체적으로 지금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이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모멘텀이랑 경기력이 이제 좀 많이 내려간 그런 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반면에 이제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지금 3연승 중으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운다브와 르웰링이 빠진 초반에는 공격이 다소 좀 답답했지만 그래도 점점 지금 공격이 좀 살아났고, 그리고 특히 좀 여러 선수들이 골고루 좀 득점을 이제 기록하면서 지금 득점 분포도 고른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슈투트 입장에서는 뭐 어느 한 선수에 대한 이제 좀 의존도가 좀 적은 거는 이제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는 이제 기라시,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약간 좀 운다브한테 더 약간 의존을 좀 할 수도 있는 그것 좀 경우였지만, 그래도 운다브가 좀 빠진 이후에도 이제 빠르게 공격이 좀 살아나면서 이제 좀 전혀 이제 의존을 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인다는 거는 이제 슈투트의 공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하이덴하임도 여전히 뭐 공격 전개는 준수한 편이고, 그리고 슈투트의 뭐 수비가 대체로 좋지 않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어느 정도 위협적인 득점계를 만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도 지금 뭐 하이덴하임의 좀 수비 밸런스가 훨씬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슈투트의 그런 공격이 무르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하이덴하임이 이제 수비에서 더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 화력전 양상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이제 슈투트가 더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지금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이제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슈투트가 이제 우세할 뿐더러 이제 하이덴하임은 이제 2, 3일 전에 티르키예 원정을 좀 갔다 왔기 때문에 좀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더 열세일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슈투트에 비해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좀 밀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물론 이제 슈투트도 주중에 좀 챔스 경기를 좀 치르긴 했지만 뭐 하이덴하임보다는 이제 하루 더 쉬었고, 그리고 이제 하이덴하임과 달리 챔스 경기를 홈에서 좀 치렀기 때문에 이제 이동 거리로 인한 좀 피로도도 좀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전체적인 여건 또한 지금 슈투트가 더 좀 나은 상태다, 이렇게도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들을 다 좀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뭐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슈투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저는 승패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슈투트가르트 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슈투트가르트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투트가르트 승에 2.5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대 이제 호펜하임. 자, 일단 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란트, 그리고 안톤, 그리고 줄레 등이 이제 좀 결장이고, 뭐 추가로 지금 뭐 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결장의 시상이다. 네, 요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지금 불터, 그리고 이제 그릴리치 등이 이제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돌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홈 무패 행진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 준수한 경기력을 좀 보인 돌문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후반 막판에 좀 실점을 하면서 이제 1점 차로 이제 좀 아쉽게 좀 패배를 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6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극심 가뭄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클 뿐더러 특히 좀 공격에서의 차이가 이제 굉장히 좀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홈에서는 나름 좀 공격 전개가 간결하면서 좀 득점력도 좋은 좀 호펜하임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원정에서는 뭐 이제 완전히 좀 180도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제 공격이 많이 좀 지지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득점력도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뭐 도르트문트가 이제 원정 호펜 상대로는 이제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지금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그런 좀 호펜하임 상대로 이제 돌문이 좀 측면 위주로 파고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 지금 롱볼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전개가 좀 다소 답답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원정 호펜의 그런 효율적인 공격을 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에 대해서도 좀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런 지금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큰 차이와 좀 더불어 뭐 전체적인 뭐 전력, 경기력, 뭐 밸런스 등 이제 모두 지금 돌문이 우세하다는 점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뭐 돌문이 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추가로 뭐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돌문에 비해 이제 하루 덜 쉬고 경기를 좀 뛰기 때문에 뭐 체력적으로도 열세일 수 있다. 뭐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 요 경기는 돌문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승패 본다고 하면은 도르트문트 승.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할게요. 지금 호펜하임의 좀 원정에서의 좀 저조한 득점력 및 그런 좀 공격 전개를 좀 고려하면은 호펜하임이 이제 좀 득점을 많이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다득점보다는 저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돌문승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로냐 대 피오렌티나. 자, 일단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좀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팀 내 좀 득점이 좀 가장 많으면서 핵심 포워드인 그렇죠 오르솔리니가 이제 빠진 거는 이제 볼로냐 입장에서는 타격이 좀 클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볼로냐가 최근 좀 유벤투스와 벤피카 상대로 원정 2연전을 치렀는데 두 경기 다 무승부를 거두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좀 만들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 4경기 연속 지금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직전 경기 홈 벤피카 상대로 이제 경기력에서 많이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볼로냐가 1.5군 정도의 라인업을 들고 나온 걸 좀 감안하면은 생각보다는 좀 큰 수확이라고도 이제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그래도 뭐 무패행진을 좀 이어가며 여전히 좀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죠 볼로냐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이제 1.5군 정도의 라인업을 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7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좀 압도적인 좀 경기력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일찍이 좀 점수차를 좀 많이 벌렸다 보니 이제 에너지 소모가 이제 비교적 덜했고, 그리고 선수들 좀 관리에 있어서도 이제 좀 더 좀 수월했습니다. 네. 그 확실히 좀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이제 좀 힘을 좀 뺐는데도 불구하고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덩달아 이제 좀 선수들 좀 관리 및 이제 좀 에너지 소모도 좀 덜한 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좀 경기를 잘 마무리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좀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 팀의 좀 점유율은 비슷할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을 좀 소유하면은 이제 좀 기준처럼 좀 바로 전진해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를 좀 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뭐 볼로냐가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좀 템포 조절하며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약간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때면 좀 볼로냐일 것 같다, 이렇게도 좀 전달해 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볼로냐가 이번 시즌 리그 기준 홈에서 아직까지 패가 없긴 하지만 거의 지금 뭐 대부분 약팀들 상대로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지금 챔스에서는 경쟁력 있는 팀들 상대로는 이제 홈 성적이 좀 저조할 만큼 좀처럼 홈에서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좀 근데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현재 뭐 피오렌티나 역시 지금 뭐 챔스에 있는 좀 팀들과 좀 견줄 만한 좀 팀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경쟁력 있는 팀 상대로도 이제 볼로냐가 홈에서 다소 좀 힘든 경기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좀. 자, 그리고 지금 피오렌티나가 뭐 리그에서 12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경기력 면에서도 볼로냐보다는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다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피오렌티나 사이드로 보도할게요. 저는 피오렌티나 프랜승 보는 경기. 안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오렌티나 프랜승의 2.5주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모 대 이제 로마. 자, 일단 코모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홈팀 모코모 같은 경우에는 현재 9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대체로 공수 밸런스가 안 좋으면서 기복이 다소 좀 심한 편입니다. 확실히 좀 그만큼 뭐 경기력이 좀 일관성이 있지가 않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 또한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대체로는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좀 평가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긴 무승 행진을 이어가며 이제 부진을 좀 겪었다가 이제 최근 뭐 레츠와 브라가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전과 다르게 공격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로마가 최근 좀 라니에리 감독이 이제 부임된 이후 이제 뭐 각각 좀 선수들의 롤을 잘 부여하며 이제 교통 정리가 잘 된 게 지금 눈에 띄게 좀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는 더 유연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며 이제 지금 경기력 또한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라니에리 감독이 좀 부임한 이제 직후 경기였던 그저 아탈란타전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경기로 보였던 좀 로마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어느 정도 많이 좀 살아난 모습을 좀 보인, 그렇죠, 현재 좀 로마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영웅도 뭐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뭐 두 팀 다 그래도 골 전후를 좀 기반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지금 최근 뭐 로마가 이런 좀 점유율에서의 이점을 이제 효율적으로 좀 잘 살리고 있기 때문에 코모보다는 약간 이런 점을 좀 잘 활용해 이제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보고. 자, 그리고 특히 지금 뭐 로마 같은 경우는 뭐 좋은 득점기를 지금 많이 좀 창출하면서 이제 좀 공격이 좀 물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확실히 좀 공격에서도 더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뭐 전반적으로 뭐 로마가 더 좀 유리하게 이제 좀 풀어가고, 특히 좀 공격에서도 더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좀 매치업이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뭐 이제 로마가 주중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뛰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승이 없을 정도로 원정 성적이 많이 좀 저조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현재 경기력이 많이 향상된 상태면서 이제 이전에 문제였던 공격도 눈에 띄게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뭐 코모 상대로 이제 공격에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 원정 첫 승을 좀 달성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좀 경기력이 그래도 좀 많이 개선돼 그래도 로마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 이건 로마 사이드 보도할게요. 네, 로마 승 보는 경기.
내지 안 그럼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승의 2.5 중 오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 대 맨유. 자,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드리, 그리고 이제 리코 루이스, 그리고 아케, 그리고 스톤스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킨지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이고, 그리고 원정팀 맨유 같은 경우는 지금 루쿠슈 정도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제 후방에서의 이제 전력 누수가 좀 컸던 좀 맨유긴 한데, 그래도 이제 리산마나 이제 맥가이어도 이제 좀 돌아온 선수들이 이제 좀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다시 좀 후방이 보강된 좀 맨유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경기 중 이제 뭐 노팅엄 상대로 홈에서 대승을 좀 거둔 걸 제외하면은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지금 최악의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유벤투스 상대로도 점유율은 좀 높게 가져갔지만 유벤투스의 그 단단한 수비를 좀 뚫지 못한 채 결국 이제 2대0 좀 패배를 좀 당했어요. 그렇죠. 방금 확실히 선수들의 좀 노쇠화로 인한 좀 기량 저하도 이제 더더욱 좀 크게 느껴지는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이제 이전에 비해서 이제 실속 있는 기회 또한 좀 잘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지금 모멘텀이 좀 처참한 좀 맨시티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연패를 거두다가 이제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풀젠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연패는 끊었습니다. 자, 다만 지금 연패를 좀 끄는 거와 별개로 이제 직전 경기 풀젠 상대로도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며 경기 내용이 썩 좋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제 맨유 역시 이제 최근 좀 아모린 감독이 이제 좀 부임한 후 이제 계속해서 좀 뭐 기대되는 모습을 이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역시 이기긴 했지만 뭐 경기 내용은 좀 다소 좋지 못했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일단 뭐 맨시티가 홈에서 점유율은 더 높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이제 이전만큼 지금 중원 장악력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흐름을 쉽게 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맨유 상대로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다소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상 변동으로 인해 이제 결장자가 많은 반면 이제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뭐 루크쇼 정도를 좀 제외하면은 결장자가 지금 없을 만큼 온전한 라인업을 좀 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전력 누수 및 좀 뎁스적인 문제도 맨시티가 더 지금 큰 상태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때는 뭐 맨시티가 뭐 이제 더블 스쿼드를 좀 구축할 만큼 굉장히 좀 뎁스가 좀 두껍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좀 결장자들이 좀 많은 것과 더불어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좀 부상자가 좀 발생하면서 확실히 좀 이제 라인업 좀 전력 누수가 좀 컸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챔스나 뭐 이제 최근에 뭐 컵 경기도 한번 했었죠. 네, 그런 약간 대회들을 다 이제 병행하는데도 이제 좀 무리가 좀 클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전만큼의 그런 좀 뎁스에서의 이점을 좀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현재 좀 맨시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맨시티 역시 좀 피로 누적이 이제 계속해서 좀 클 수도 있는 상태를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맨유가 맨시티보다 이틀 덜 쉬었고, 그리고 풀젠을 좀 상대하러 이제 체코 원정을 좀 갔다 왔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는 이제 열세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맨유 상대로 현재 맨시티가 이제 쉽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맨시티가 맨유 상대로 이제 좀처럼 좀 결과를 좀 내지 못해 약한 면모를 좀 보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약간 뭐 맨유가 좀 비비는 양상으로도 충분히 좀 흘러갈 만한 경기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1.4대 그 맨시티 승을 가져가는 건 좀 배당 대비 전혀 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뭐 맨시티 일반 승을 좀 가져갈 바에야 맨유 2프랜스로 접근하는 게 더 나은 경기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거는 맨유 2프랜스로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언업은 뭐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유 2프랜스 내지 3.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첼시 대 이제 브렌트포드. 자, 첼시 같은 경우는 지금 네투, 그리고 포파나가 결장,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인 옌센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이제 아스타나를 좀 상대하러 이제 카자흐스탄 원정길을 좀 다녀왔지만 이제 뭐 네투 그리고 이제 듀스버리 홀, 뭐 축구 메카 정도를 좀 제외하고는 전부 유스 선수들 좀 위주로 기용하며 이제 주전들을 좀 관리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전 선수 이제 나머지 좀 주전 선수들은 뭐 거의 다 이제 잉글랜드에 좀 머물러 있다고 이제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아스타나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면은 그 영하 한 이제 10도, 20도 되는 그런 좀 경기에서도 이제 유스도 위주로 좀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제 좀 체급차를 좀 보이면서 나름 좀 압도적인 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첼시가. 네.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좀 이번 시즌 좀 첼시는 뭐 어떤 뭐 스쿼드를 좀 내놔도 지금 뭐 기대 이상의 그런 좀 활약을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이나 경기력 편차가 클 정도로 이제 원정에서는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리그 내 홈에서는 가장 성적이 좋은 팀 중 하나지만 원정에서는 가장 성적이 안 좋은 팀 중 하나일 정도로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굉장히 좀 큰 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확실히 좀 이번 시즌 브렌트포드의 원정은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초반부터 첼시가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 적극적인 좀 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침투, 뭐 컷백 등 좀 다양한 그런 좀 공격 패턴을 통해 이제 좀 브렌트포드의 그런 좀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 브렌트포드가 이제 측면 수비가 좀 많이 취약하고 그리고 돌파 또한 좀 쉽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첼시의 그런 좀 측면 전개를 대처하기에는 다소 좀 버거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브렌트포드가 어느 정도 수비에서 좀 크게 흔들릴 만한 요소가 좀 많지 않나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에 맞게 좀 수비 라인을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역습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브렌트포드가 뭐 홈 첼시 상대로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어렵다 보니까 이제 공격 패턴 또한 좀 제한될 수 있는 상황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최근 5경기 기준 2무 3패로 첼시가 브렌트포드 상대로 지금 2년 넘게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예. 그만큼 확실히 좀 상성상 첼시가 매번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뭐 그럼에도 지금 뭐 현 시점만 봤을 때 뭐 홈 첼시랑 원정 브렌트포드의 격차가 좀 많이 나고 그리고 현재 뭐 모멘텀 및 경기력 모두 최상인 그런 좀 첼시이기 때문에 지금의 약간 좀 첼시랑 브렌트포드가 이제 맞붙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첼시가 좀 열세인 상성을 깨고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저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첼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첼시 승부는 경기.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승 마인승에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첼시 승 마인승에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 위트레트 대 이제 고어헤드. 좀 고어헤드 좀 페이스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원정에서는 불안정한 면이 좀 많고 그리고 위트레트의 좀 기세가 뭐 여전히 좀 뜨겁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홈 위트 사이드로 보도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리치 시티 대 벌리. 네,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노리치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벌리가 이제 좀 긴 연승을 좀 거두다가 최근 주 2경기 연속 좀 무승부를 거두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리치가 뭐 대체로 좀 홈에서 좀 강하다는 점까지 보라 하면은 이거는 뭐 노리치가 역배를 받은 시점에서는 뭐 프랜승 볼만하지 않나 싶어서 프랜승 보는 경기.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브레다 대 알크마르. 네,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햄무나 무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네, 이 정도로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